예, 안녕하세요. 앞선 시간까지 멀티 섹션 바디를 멀티 섹션 솔리드 바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스케치와 파트 디자인을 하는 것을 배워왔고요. 스케치 일부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파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혀봤습니다. 자, 그럴 때 파트는 이제 하나의 파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부분, 지금 현재 3D shape 그리고 00004343이라는 곳에 X, Y, YZ 그리고 ZX 플레인 이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바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파트를 그릴 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파트 바디에 이제 종속된 하나의 파트만 우리가 그려왔습니다. 스케치는 여러 개의 스케치를 하더라도 그 스케치가 예를 들어서 멀티 섹션을 해서 하나의 파트를 이룬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 왔었죠, 그죠? 스케치 여러 개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파트를 만드는 기능들도 알아봤었고요. 뭐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멀티바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파트면 되겠지만 이제 멀티바디를 가짐으로써 이제 도면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수정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수정할 때 좀 편리하게 제거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를 새로운 파트를 만들 때는 이제 현재 파트 바디 하나가 여기 있죠.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지만 하나의 파트 바디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디폴트로. 그리고 여기 3D 쉐입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여기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를 클릭하면은 두 번째 바디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오브젝트에서 바디를 클릭하면 또 세 번째 바디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바디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빼고 싶으면 이제 바디에 들어가서 딜리트를 누르면 이제 지워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파트를 여러 개로 구성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먼저 기본 파트 바디에 파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XY 플레인에 스케치해서 적당히 사각형을 그냥 한번 그려봅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종료하고 패딩을 바로 해봅니다. 패딩 그리고 OK. 자, 요런 파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트를 만들었는데 이 파트는 어디에 종속됐냐면은 우리가 파트 바디에 클릭을 하고 파트를 만들었는데 파트 바디에 이 도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디 2에 만들어졌습니다. 패딩하고 스케치가 다 여기에 바디 2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원하는 카테고리에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파트 2에 만들어졌고요. 파트 바디라는 곳에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하면은 define in work object가 있습니다. define in work object.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파트 바디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여기 밑줄이 쳐졌죠, 그죠? 원래는 여기 밑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파트 2에 define in work object 하면은 파트 2에 밑줄이 쳐졌습니다. 그 얘기는 바디 2에 이제 바디 2가 지금 활성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define in work object 하면은 파트 바디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파트 바디라는 곳에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뭐 이쪽 XY 평면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서클 그리고 종료해서 나와서 패딩을 합니다. 패딩을 하는데 뭐 충분히 길게 하고 반대가 됐네요. 충분히 길게 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가게 이렇게 관통하는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파트 2에는 이 실린더가 만들어졌고요. 아니죠. 파트 바디에 실린더가 만들어졌고 파트 2에는 큐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육면체. 자, 그러면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트 바디를 가지고 분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파트 바디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브젝트를 보면 다시 파트 바디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지금 파트 바디가 기준 바디입니다. 따라서 파트 바디에 오브젝트를 두면은 여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 기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지우고 자, 파트 바디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현재 파트 바디가 활성화되어 있죠. 자, XY 플레인에 스케치 하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패딩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디 2를 defining work object로 하고 역시 XY 플레인에 스케치를 해봅니다. 서클을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앱 종료하고 패딩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래쪽으로도 들어가게 해서 오케이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실린더가 바디 2고 육면체가 파트 바디입니다. 따라서 바디 2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브젝트로 가면은 어셈블이 있고요. add, remove, 그리고 intersect, 그리고 union trim, 그리고 remove lump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메뉴 5개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dd와 remove, intersect 먼저 해볼 텐데요. add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add를 한다는 얘기는 add를 클릭하면 파트 2에서 add를 눌렀습니다. 파트 2에서 add를 눌렀고요. 자, 여기 자동으로 파트 바디에 add가 됐습니다. add in이 됐죠, 그죠? add in, add 1이 됐습니다. add 1, add 1에 아까 바디 2가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그 안에 패드, 그 다음에 스케치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add를 하니까 디폴트로 파트 바디로 add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파트가 두 개 있을 때는 파트가 두 개만 있을 때는 메인 파트 바디에 add를 하면은 바로 ad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에서 add를 안 합니다. 다시 원위치 한 상태에서 이제 add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의 파트로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두 개의 파트지만 여기서 add를 누름으로써 하나의 파트가 된 겁니다. 그죠? 다시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파트 바디 2에서 오브젝트 들어가서 리무브를 합니다. 리무브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파트 바디로부터 리무브, 파트 바디 2가 리무브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바디 2가 있던 자리가 파여버리죠. 이렇게
body 2가 remove 돼 가지고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Ctrl Z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오브젝트로 들어와서 body 2에서 그 다음 intersect를 눌러봅니다. intersect를 누르면 자 어떻게 됐죠? 아까 파트 바디로부터 body 2가 intersect가 됐습니다. 서로 교집합 부분, 서로 중첩되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intersect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배웠고, 자, 이 세 가지를 다른 환경에서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파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오브젝트. 바디를 하나 더 만듭니다. 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바디 4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바디 2고 여기 파트 바디입니다. 그리고 바디 4에서 지금 하나 바디를 만들므로써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바디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밑줄이 쳐져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XY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사각형을 뭐 하나 더 그립니다. 이런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그리고 앱 종료. 그리고 패딩합니다. 패딩해서 30만큼 아주 얇은 걸 만듭니다. 자,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막 겹쳐져 있지만 사실은 바디가 서로 다른 거라서 바디가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같은 공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따로 떼어내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서로 다른 바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바디를 잠깐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Hide and Show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Hide and Show를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보입니다. 다시 안 보이게 하려면 Hide and Show. 자, 그러면 이제 파트 바디 2를 다시 오브젝트 눌러서 add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add를 했더니 아까와는 달리 바디가 3개가 되니까 add 2가 있습니다. add body 2를 add 하는데 어디로? 2는 어디로 하냐라는 거죠. 어디로 하는지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body 4를 로부터 body 4로 add 할 거다라는 겁니다. body 4를 클릭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제 add body 4가 이렇게, 그죠? body 4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dd in 들어가 보면 body 2가 add 1로 들어가 있죠, 그죠? body 4에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다시 Ctrl Z 하고 한번 더. 자, 여기 body 2였죠. body 2를 add가 아니라 remove 해볼까요? 역시 remove도 물어봅니다. 어디로부터 뺄까요? 라는 거죠. remove 하는 거는 body 2고 어디로부터 뺄까요? body 4를 클릭을 해주고 OK를 하면은 body 4가 4로부터 이렇게 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trl Z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얘를 어떻게 intersect를 해봅니다. intersect도 역시 물어봅니다. 어느 바디로부터 intersect 할 거냐? 바디 4로부터 intersect 하겠다.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파트 바디를 제외하고 이제 2개 이상의 바디가 있을 때는 이제 어느 바디로부터 뺄 거냐, 어느 바디로 합칠 거냐, 어느 바디와 함께 intersect를 구해낼 거냐라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3개 이상 있을 때, 2개 있을 때는 파트 바디와 다른 하나가 있을 때는
여기서 물어보면은 항상 파트 바디가 기준이 됩니다. 자, 3개 있을 때는 물어보고 2개 있을 때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죠? 내가 합친다면은 바로 남은 바디로 합치는 거고, 뺀다면 남은 바디로부터 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바디가 2개져 있죠. 2개가 있기 때문에 바디 4 안에 바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인터섹트를 하지 말고 컨트롤 Z 해서 바디 2를 add를 할까요? add를 누르고 바디 4로 add 한다. 오케이 하고, 파트 바디 아까 안 보이게 했는데 다시 보이게 합니다. 보이게 하고, 그러면 파트 바디는 요거고 바디 4는 요거네요. 그죠? 합쳐진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디는 2개밖에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오브젝트 누르고 add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그죠? 여기서도 물어보긴 하네요. 그죠? 물어보긴 합니다. 파트 바디로. 파트 바디 말고는 할 게 없죠? 오케이. 하면은 이 3개가 다 파트 바디로 add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바디를 3개를 만들었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의 바디로 이렇게 add하고, 그리고 하나로부터 remove하고, 그리고 intersect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에서 3개의 파트로 원래 상태로 다시 만듭니다. 자, 원래 상태로 됐고요. 자, 파트 바디는 일단 안 보이게 합니다. 파트 2와 파트 4를 가지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요 add, remove, intersect는 이미 했고요. union tri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ion trim을 클릭을 하면 union trim은 자, 지금 여기 디폴트로 2개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바디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자, 바디 2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에서 유니언 트림을 합니다. 유니언 트림. 자, 유니언 트림 바디 2를 가지고 유니언 트림을 하는데 커팅 바디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바디 4를 선택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없었죠. 왜냐면은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죠? 파트 바디는 안 보이게 해놨고, 그죠? 그래서 옵션이 일반적으로 옵션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바디 5로. 자, 커팅 바디를 바디 4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face to remove가 있고 face to keep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림은 뭐냐면은 add와 똑같은데 add하고 잘라내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face to remove 해보겠습니다. face to remove에서 뭘로부터죠? 바디 4로부터 remove 합니다. 어떤 부분을, 여기에 있는 부분을 remove 하면은 오케이 누르면은 위에 게 잘라져 버립니다. 그죠? 다시 컨트롤 Z 하고 다시 오브젝트에서 유니언 트림 하고 커팅 바디 바디 4로 하고 페이스 투 리무브를 밑에 클릭해 볼까요? 밑에 클릭하고 오케이 누르면 밑에 게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Z 하고 다시 여기서 바디 2에서 오브젝트 유니언 트림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팅 바디는 실제로 바디를 클릭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주고 face to keep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키핑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살릴 거냐, 요거를 살리겠다. 클릭하면 오케이. keep으로 클릭한 것만 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시 해볼까요? body 2의 오브젝트에 유니언 트림 해서 요걸 기준으로 트림을 하되 페이스 투 킵을 밑에 거를 킵하겠다 하면 자 밑에 거만 남고 위에 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 바로 유니언 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 해서 다시 원위치 합니다. 자 이제는 body 2 그리고 body 4가 있죠. body 2에서 이제 assemble을 해볼 텐데요. body 2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브젝트에서 assemble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add, remove, intersect 그리고 union trim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assemble 해봅니다. assemble 하고 assemble to 어디 body 4가 되겠죠. body 4로 assemble 합니다. 오케이 했더니 어떻게 되죠? body 4로 합쳐졌습니다. assemble 해서 body 2가 들어갔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assemble은 add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add는 더하는 거고 assemble은 조립하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말 같지만 약간 카티아에서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assemble은 assemble은 좀 더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assemble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다시 컨트롤 Z 해서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body 2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스케치를 서클 스케치를 하고 패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따라서 패딩한 부분을 그냥 없애봅니다. 패드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패딩한 게 없어집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여기에 aggregated라고 있는데 delete aggregated element가 체크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OK 하면은 패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케치까지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해볼까요? 다 없어졌죠. body 2 싹 다 없어졌습니다. 패딩이 전부 다인데 body 2가 다 없어진 거죠. 그죠? 다시 컨트롤 Z에서 자 요거를 다시 body 2에서 패드 4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들어가서 오브젝트가 아니라 딜리트 합니다. 다시 딜리트를 하는데 delete aggregated element를 체크하지 않고 OK를 누르면 패드 했다는 사실만 없어집니다. 따라서 패딩만 없어지고 패딩을 위해서 만든 스케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패딩을 하지 말고 포켓을 합니다. 포켓을 하고 이렇게 포켓을 합니다. 오케이 누릅니다. 포켓 했는데 요 바디가 구멍이 안 나네요. 그죠? 구멍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요거는 육면체는 바디 4고 지금 포켓한 건 바디 2가 됩니다. 바디 2가 포켓이 되는 겁니다. 바디 육면체는 바디 4입니다. 서로 다른 바디입니다. 서로 다른 바디이기 때문에 서로 인터랙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켓할 때 그 하나의 바디에서 서클을 그리고 거기서 포켓을 할 때 그 바디가 구멍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바디 4는 육면체가 따로 있고 포켓은 바로 바디 2에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바디 2에서 아닌가요? 바디 4에서 활성화된 게 바디 5네요. 그죠? 바디 5가 활성화됐습니다. 그죠? 바디 5에서 우리가 포켓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5에서 포켓 하지 말고 다시 원위치 합니다.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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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5가 없어질 때까지, 포켓이 없어질 때까지. 자, 없어졌습니다. 자, 바디 2에서 스케치는 바디 2에 있고 포켓은 바디 5에서 했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다시 body 2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define in work object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설계할 때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수로 그런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지우고 다시 body 2에서 뭘 할까요? 포켓을 합니다. 포켓을 어디에? 요 서클로 포켓을 합니다. 밑으로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 다음에 OK. 자, 이렇게. 자, 포켓은 body 2고 육면체는 body 4입니다. 서로 다른 body입니다. 따라서 서로 인터랙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인터랙션 하지 않는다. 자, body 2는 포켓만 한 겁니다. 따라서 음의 값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돼 있죠. body 4는 플러스 돼 있죠. body 5도 기본이 디폴트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포켓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없애는 파트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네거티브 한 거죠. 따라서 body 2를 이 네거티브 한 거를 오브젝트에서 assemble 합니다. add가 아니라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assemble을 누릅니다. assemble을 하되 어디로 assemble 하느냐? body 4로 assemble 합니다. OK 하면 어떻게 되나요? body 2를 body 4에 assemble 했습니다. body 2를 body 4에 assemble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파였네요. 그죠? body 4가 왜 파였을까요? 합층 조립한 거죠. 그죠? 포지티브 한 거에 네거티브 한 거를 조립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한 게 이제 네거티브 한 파트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죠? 포켓 한 개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assemble과 add의 차이점이 됩니다. assemble과 add의 차이점이 됩니다. 자, add를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컨트롤 Z에서 자, 됐죠? body 2를 assemble 하지 않고 add 합니다. 어디로? body 4로. body 2는 네거티브 한 건데도 불구하고 body 4로 add 했습니다. 단순히 더했다라는 거죠. 더한 거는 그대로 add 한 거는 그대로 마치 add가 됩니다.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add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assemble을 하게 되면은 연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한 거를 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ssemble과 add의 차이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에서 add를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한번 볼까요? 오브젝트에 보면은 assemble 했죠. add, remove, intersect 다 했고 union, trim도 했습니다. remove lump만 남았습니다. remove lump는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자, 여기 body 2를 다시 포켓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켓을 딜리트하고 스케치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delete aggregated element를 uncheck하고 그죠? 이렇게 OK를 누르면 포켓이 없어지겠죠. 그죠? 스케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를 body 2가 work define work in 이죠? 여기서 패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포켓이 아니라 패드를 해서 이 서클을 패딩을 다시 합니다. 패딩을 하되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걸 올려서 요 위에 쉬프트 시켜서 요 위에 만듭니다. 오케이 하고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를 미러를 해서
미러가 어디 있죠? 트랜스폼 안에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를 하고 요걸 클릭해주고 미러 할 면을 요거 면으로 요거를 미러 하겠다라는 거죠. 미러링 엘리먼트는 미러 할 면을 선택해주고 오브젝트 투 미러는 미러 할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만들어졌죠. 그죠? 자, 요거는 뭐죠? 바디 2죠. 이 두 개 다 바디 2입니다. 자, 이 두 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두 개의 바디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만들어 봤던 미러를 통해서 만든 여러 개의 모양들도 다 뭐 하나의 바디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바디에서 하나의 바디인데, 그죠? 하나의 바디인데 바디 2에 들어갑니다. 바디 2에서 오브젝트에서 리무브 럼프를 합니다. 리무브 럼프를 하고 여기서 페이스 투 리무브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해서 프리뷰 해볼까요? 그냥 프리뷰 하니까 얘가 없어집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오케이 하니까 얘가 없어지죠. 그죠? 두 개 다 하나의 바디인데 바디 중에 하나의 럼프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덩어리 하나가, 그죠? 바디 2는 두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덩어리 하나를 제거를 한 겁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제거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브젝트 리무브 럼프 해서 그 다음에는 페이스 투 킵 해봅니다. 페이스 투 킵을 클릭하고 얘를 선택하면 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그죠? 하나 선택된 럼프만 남고 나머지 럼프는 다 없어지는, 그죠? 이게 바로 리무브 럼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 부분들 불리한 오퍼레이션, assemble, add, remove, intersect, 그리고 union trim, 그리고 remove lump를 학습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불리한 작업이란 얘기는 멀티 바디를 하나의 바디로 통합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add, assemble 기능이 이제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바디를 몇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패드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스케치에서 패딩을 다시 합니다. 패딩을 요 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도 패딩합니다. 오케이. 자, 바디 2가 만들어졌고요. 바디 4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습니다. 자, 바디 4에 4를 하나 만들 텐데요. 바디 4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define in work object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아니죠. 요 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서클을 뭐 여기 큰 거를 하나 그립니다. 종료하고 다시 패딩을 해서 위아래로 패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더 만들고 이것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죠? define in work object가 되죠. 활성화됐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를 합니다. 요면에 또 여기서는 뭐 이런 사각형을 하나 그린다고 해봅시다. 종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패딩으로 위아래 관통하게끔. 자, 바디가 총 4개입니다. 4개. 바디 4가 베이스고 2, 5, 6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가 이제 여기 큰 육면체고요. 그죠? 4에다가 바디 2를 예를 들어서 뭐
오브젝트에서 add 합니다. 어디다가 4에다가 add 합니다. body 5도 add 합니다. 어디다가 4에다가 add 합니다. 6도 add 하는데 4에다가 add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바디로 됐습니다. 그죠? 하나의 바디로 됐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바디 4 자체도 요 하나 육면체라는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 조그만 실린더, 원형 실린더, 큰 원형 실린더, 그 다음에 사각 기둥 이렇게 있습니다. 요 모체, 즉 바디 4 자체에 육면체가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디 4에 다 종속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 Z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컨트롤 Z에서 이렇게 다시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를 하나 더 만듭니다. 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모체가 되는 그냥 바디를 하나 만들어서 바디 2를 add 합니다. 어디로? 바디 7에 add 하고 4도 add 합니다. 7에 그 다음에 5도 add 하는데 7에 add 합니다. 바디 6도 add 하는데 7에 add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디 7은 add 1, 2, 3, 4를 포함을 하고 있는 전체 바디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디 7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4개의 바디를 가짐으로써 이제 통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도면이 계층적으로 되고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 add 안에 body 2, body 2가 어떤 거죠? body 2 안에 패드가 있죠, 그죠? 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를 딜리트하고 요거 aggregated element를 딜리트 안 하면서 패드만 딜리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모양을 예를 들어서 50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서클에서 여기 다시 work 활성화를 안 시켰죠. 활성화를 defining work object를 한 상태에서 패딩을 합니다. 뭐 다른 치수로, 그죠? 패딩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define workspace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4개의 바디를 포함하고 있는 바디 7, 이제 각 바디를 수정하려면은 이 바디 내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불리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불리한 기능 중에서 assemble은 뭐였죠? add와 상당히 유사한 건데 그 바디의 특성값 네거티브 하냐 포지티브 하냐에 따라서 add가 될 수도 있고 remove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리고 add 무조건 더하는 거, remove는 하나의 바디로부터 특정 바디를 빼는 거, intersect는 하나의 바디와 다른 바디에 공유하는 것만 살리는 거, union trim은 합치되 이제 트림 깎아내면서 합치는 거, remove lump는 하나의 바디가 여러 개의 럼프로 이루어졌을 때 럼프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불린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제를 가지고 예제를 도면을 함께 그려볼 텐데요. 이제 요 불린 작업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는 같이 도면을 그려보는 예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겠습니다.